노후에 이렇게 살면 편안하고 행복해진다 3가지. 제가 은퇴하고 나서 겪었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은퇴한 첫 해에 이런저런 고민도 많고 몸도 마음도 지치더라고요. 어느 날 친구와 차를 마시다가 친구가 그러더군요. 자네, 자기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워야 해. 그 말을 듣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법을 시도해봤고 그 결과로 지금은 훨씬 더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언젠가는 은퇴를 맞이하게 됩니다. 은퇴 후의 삶은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여정이죠. 그런데 노후의 삶이 항상 평탄한 것은 아닙니다. 건강 문제, 인간관계, 자기 만족 등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은퇴 후에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깨달았습니다. 이 원칙들이 제 삶을 크게 바꿔놓았어요. 첫째,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자신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욕심을 버리고 단순하고 소박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셋째,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먼저 돌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3가지를 실천하면서 저는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했고 더 깊은 평안과 행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여러분께도 제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충분합니다. 함께 해봐요. 첫 번째로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제가 은퇴한 후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혼자만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요. 은퇴하고 처음에는 매일 아침 공원에 가서 산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한 어르신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혼자 산책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고 하셨어요. 그때 저는 혼자만의 시간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삶의 방향을 재정립할 수 있습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고 했잖아요.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입니다. 현대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정보가 넘쳐나면서 스트레스가 많아졌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이런 스트레스를 풀고 마음의 평온을 찾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사람들은 더 안정감을 느낀다고 해요. 이는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창의력을 자극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많은 예술가와 과학자들이 고독 속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심리학자 칼 융도 자기 내면으로의 여행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여행이라고 했습니다. 고독 속에서의 성찰이 창의성과 깊은 통찰을 이끌어내죠. 하루 중 일정한 시간을 정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 동안에는 외부의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세요. 예를 들어 아침 일찍 일어나 명상이나 산책을 하는 것은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독서, 글쓰기, 명상 또는 취미 생활과 같은 자기 개발 활동을 통해 혼자만의 시간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을 성장시키고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버지니아 울프도 자신만의 방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창의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위해 독립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연 속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매우 유익합니다. 자연은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심리적 회복력을 높이고 정신적 피로를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정신적 휴식을 제공합니다. 이는 우리가 더욱 명료하고 차분한 상태에서 삶을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특히 노후에는 이런 정신적 휴식이 더욱 필요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자신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는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우리가 삶의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철학자 칸트도 삶의 의미는 자기 자신 안에서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외부의 조건이 아닌 내면의 평화와 만족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노후의 삶은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은 이러한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정신적 안정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노후를 더욱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은 애욕으로부터 근심이 생겨난다. 어느 날 동네 작은 도서관에 갔는데 거기서 한 어르신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분은 항상 평온한 얼굴로 책을 읽고 계셨는데 알고 보니 평생 동안 애욕을 내려놓는 법을 배워서 그렇게 편안하게 지내신다고 하셨어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저도 애욕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애욕이 왜 근심을 가져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애욕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애욕이란 쉽게 말해 우리가 무언가를 갖고 싶어 하는 마음,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대하는 마음 등을 말합니다. 이런 마음은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지만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근심과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애욕이 있는 곳에 고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욕심과 집착을 가지면 그만큼 마음이 불편해지고 불행해지기 쉽습니다. 애욕은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하고 싶어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고 결국엔 그 욕심 때문에 고통을 겪게 됩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욕망을 줄이는 것이 진정한 부를 얻는 길이다라고 했습니다. 욕망을 줄이면 마음이 더 편해진다는 말이죠. 애욕은 인간관계에서도 많은 갈등과 스트레스를 초래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많은 기대를 하게 되는데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조건 없이 서로를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애욕은 우리 내면에서도 불안과 불만족을 일으킵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불안해지고 얻더라도 그 만족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찾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와 만족이 진정한 행복의 원천이라는 것이죠. 명상은 애욕을 내려놓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명상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적 안정감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추구하는 것도 애욕을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물질적인 욕망을 줄이고 자연과 교감하며 살아가는 것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단순하게 살라, 더 단순하게라고 했습니다. 복잡한 욕망을 버리고 단순한 삶을 살라는 조언이죠. 현재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할 때 더 이상의 욕망은 줄어들게 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은 더 높은 수준의 행복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애욕을 내려놓으면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외부의 조건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과 수용을 통해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계에서의 갈등을 줄이고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게 합니다. 애욕을 내려놓음으로써 우리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외부의 조건이 아닌 내면의 만족과 평화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죠. 노후의 삶은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합니다. 애욕을 내려놓고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애욕을 내려놓으며 내면의 평화를 찾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노후를 더욱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기 자신을 먼저 돌보라. 제가 은퇴하고 한 가지 큰 깨달음을 얻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은퇴하고 몇 달 동안은 가족과 친구들을 챙기느라 제 자신을 돌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몸과 마음이 지쳐가고 있음을 느끼고 나서야 나 자신을 먼저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죠. 그날 이후로 자기 관리를 시작하면서 삶의 질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자기 자신을 먼저 돌보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먼저 챙기느라 정작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를 먼저 자신에게 쓰라고 하는 이유가 있죠. 자신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주변 사람들도 잘 돌볼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아브라함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와 안전 욕구가 충족되어야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은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충분한 수면 등이 우리의 전반적인 건강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이렇게 자신을 잘 돌보는 것은 노후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은 감정적 안정과 스트레스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명상, 요가, 심리 상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감정을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이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고 과식이나 편식을 피하세요. 또한 적절한 수분 섭취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양학자들이 강조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건강한 식습관이 건강한 삶을 만듭니다. 충분한 수면은 신체 회복과 정신적 안정에 중요합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연구에 따르면 성인은 평균 7-8시간의 수면이 필요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신체적 피로와 함께 정신적 스트레스도 증가하게 됩니다. 취미 생활과 자기 개발을 통해 삶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독서, 음악, 미술, 여행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의 관심사를 발전시키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긍정 심리학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행복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명상과 마음 챙김은 정신적 안정과 감정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몇 분씩 명상 시간을 가지거나 마음 챙김을 실천하여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자신을 잘 돌보면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자신이 건강하고 행복하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집니다. 자신이 만족스러운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은 삶의 만족도를 크게 증가시킵니다. 작은 성취감과 만족감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노후의 삶은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돌보는 것은 이러한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을 사랑하며 내면의 평화를 찾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노후를 더욱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에 산책을 하던 중에 오래된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는 저보다 먼저 은퇴를 했는데 항상 평온한 얼굴로 지내더군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자신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도 실천해 봤는데 정말 삶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정말 중요해요. 저는 아침마다 짧은 명상을 하거나 산책을 하면서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진정한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되고 삶의 방향을 다시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게 되죠.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여러분도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살면서 많은 욕심과 집착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 말씀처럼 애욕이 있는 곳에는 고통이 따르게 마련이죠. 저는 친구의 조언을 듣고 불필요한 욕망을 내려놓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더 많은 것에 감사하게 되더군요. 여러분도 작은 것에서부터 욕심을 내려놓고 단순하게 살아보세요. 마음의 평화를 찾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먼저 돌보는 것입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며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요가와 산책을 통해 몸과 마음을 돌보고 취미 생활을 통해 삶의 즐거움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을 돌보는 습관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결국 노후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으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열쇠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을 잘 돌보고 진정한 행복을 향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노후는 우리 인생의 새로운 장입니다.
이 장을 어떻게 써내려갈지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어요. 자기 자신을 먼저 돌보고 내면의 평화를 찾으며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노후에 이렇게 살면 편안하고 행복해진다. 3가지. 제가 은퇴하고 나서 겪었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은퇴한 첫 해에 이런저런 고민도 많고 몸도 마음도 지치더라고요. 어느 날 친구와 차를 마시다가 친구가 그러더군요. 자네, 자기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워야 해. 그 말을 듣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법을 시도해 봤고 그 결과로 지금은 훨씬 더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언젠가는 은퇴를 맞이하게 됩니다. 은퇴 후의 삶은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여정이죠. 그런데 노후의 삶이 항상 평탄한 것은 아닙니다. 건강 문제, 인간관계, 자기 만족 등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은퇴 후에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깨달았습니다. 이 원칙들이 제 삶을 크게 바꿔놓았어요. 첫째,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자신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욕심을 버리고 단순하고 소박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셋째,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먼저 돌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3가지를 실천하면서 저는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했고 더 깊은 평안과 행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여러분께도 제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충분합니다. 함께 해봐요. 첫 번째로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제가 은퇴한 후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혼자만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요. 은퇴하고 처음에는 매일 아침 공원에 가서 산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한 어르신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혼자 산책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고 하셨어요. 그때 저는 혼자만의 시간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삶의 방향을 재정립할 수 있습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고 했잖아요.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입니다. 현대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정보가 넘쳐나면서 스트레스가 많아졌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이런 스트레스를 풀고 마음의 평온을 찾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사람들은 더 안정감을 느낀다고 해요. 이는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창의력을 자극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많은 예술가와 과학자들이 고독 속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심리학자 칼 융도 자기 내면으로의 여행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여행이라고 했습니다. 고독 속에서의 성찰이 창의성과 깊은 통찰을 이끌어내죠. 하루 중 일정한 시간을 정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 동안에는 외부의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세요. 예를 들어 아침 일찍 일어나 명상이나 산책을 하는 것은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독서, 글쓰기, 명상 또는 취미 생활과 같은 자기 개발 활동을 통해 혼자만의 시간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을 성장시키고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버지니아 울프도 자신만의 방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창의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위해 독립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연 속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매우 유익합니다. 자연은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심리적 회복력을 높이고 정신적 피로를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정신적 휴식을 제공합니다. 이는 우리가 더욱 명료하고 차분한 상태에서 삶을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특히 노후에는 이런 정신적 휴식이 더욱 필요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자신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는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우리가 삶의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철학자 칸트도 삶의 의미는 자기 자신 안에서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외부의 조건이 아닌 내면의 평화와 만족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노후의 삶은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은 이러한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정신적 안정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노후를 더욱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은 애욕으로부터 근심이 생겨난다. 어느 날 동네 작은 도서관에 갔는데 거기서 한 어르신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분은 항상 평온한 얼굴로 책을 읽고 계셨는데 알고 보니 평생 동안 애욕을 내려놓는 법을 배워서 그렇게 편안하게 지내신다고 하셨어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저도 애욕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애욕이 왜 근심을 가져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애욕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애욕이란 쉽게 말해 우리가 무언가를 갖고 싶어 하는 마음,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대하는 마음 등을 말합니다. 이런 마음은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지만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근심과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애욕이 있는 곳에 고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욕심과 집착을 가지면 그만큼 마음이 불편해지고 불행해지기 쉽습니다. 애욕은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하고 싶어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고 결국엔 그 욕심 때문에 고통을 겪게 됩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욕망을 줄이는 것이 진정한 부를 얻는 길이다라고 했습니다. 욕망을 줄이면 마음이 더 편해진다는 말이죠. 애욕은 인간관계에서도 많은 갈등과 스트레스를 초래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많은 기대를 하게 되는데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조건 없이 서로를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애욕은 우리 내면에서도 불안과 불만족을 일으킵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불안해지고 얻더라도 그 만족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찾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와 만족이 진정한 행복의 원천이라는 것이죠. 명상은 애욕을 내려놓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명상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적 안정감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추구하는 것도 애욕을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물질적인 욕망을 줄이고 자연과 교감하며 살아가는 것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단순하게 살라, 더 단순하게라고 했습니다. 복잡한 욕망을 버리고 단순한 삶을 살라는 조언이죠. 현재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할 때 더 이상의 욕망은 줄어들게 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은 더 높은 수준의 행복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애욕을 내려놓으면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외부의 조건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과 수용을 통해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계에서의 갈등을 줄이고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게 합니다. 애욕을 내려놓음으로써 우리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외부의 조건이 아닌 내면의 만족과 평화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죠. 노후의 삶은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합니다. 애욕을 내려놓고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애욕을 내려놓으며 내면의 평화를 찾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노후를 더욱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기 자신을 먼저 돌보라. 제가 은퇴하고 한 가지 큰 깨달음을 얻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은퇴하고 몇 달 동안은 가족과 친구들을 챙기느라 제 자신을 돌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몸과 마음이 지쳐가고 있음을 느끼고 나서야 나 자신을 먼저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죠. 그날 이후로 자기 관리를 시작하면서 삶의 질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자기 자신을 먼저 돌보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먼저 챙기느라 정작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를 먼저 자신에게 쓰라고 하는 이유가 있죠. 자신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주변 사람들도 잘 돌볼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아브라함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와 안전 욕구가 충족되어야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은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충분한 수면 등이 우리의 전반적인 건강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이렇게 자신을 잘 돌보는 것은 노후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은 감정적 안정과 스트레스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명상, 요가, 심리 상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감정을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이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고 과식이나 편식을 피하세요. 또한 적절한 수분 섭취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양학자들이 강조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건강한 식습관이 건강한 삶을 만듭니다. 충분한 수면은 신체 회복과 정신적 안정에 중요합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연구에 따르면 성인은 평균 7-8시간의 수면이 필요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신체적 피로와 함께 정신적 스트레스도 증가하게 됩니다. 취미 생활과 자기 개발을 통해 삶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독서, 음악, 미술, 여행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의 관심사를 발전시키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긍정 심리학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행복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명상과 마음 챙김은 정신적 안정과 감정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몇 분씩 명상 시간을 가지거나 마음 챙김을 실천하여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자신을 잘 돌보면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자신이 건강하고 행복하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집니다. 자신이 만족스러운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은 삶의 만족도를 크게 증가시킵니다. 작은 성취감과 만족감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노후의 삶은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돌보는 것은 이러한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을 사랑하며 내면의 평화를 찾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노후를 더욱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에 산책을 하던 중에 오래된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는 저보다 먼저 은퇴를 했는데 항상 평온한 얼굴로 지내더군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자신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도 실천해 봤는데 정말 삶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정말 중요해요. 저는 아침마다 짧은 명상을 하거나 산책을 하면서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진정한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되고 삶의 방향을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게 되죠.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여러분도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살면서 많은 욕심과 집착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 말씀처럼 애욕이 있는 곳에는 고통이 따르게 마련이죠. 저는 친구의 조언을 듣고 불필요한 욕망을 내려놓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더 많은 것에 감사하게 되더군요. 여러분도 작은 것에서부터 욕심을 내려놓고 단순하게 살아보세요. 마음의 평화를 찾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먼저 돌보는 것입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며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요가와 산책을 통해 몸과 마음을 돌보고 취미 생활을 통해 삶의 즐거움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을 돌보는 습관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결국 노후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으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열쇠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을 잘 돌보고 진정한 행복을 향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노후는 우리 인생의 새로운 장입니다. 이 장을 어떻게 써내려갈지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어요. 자기 자신을 먼저 돌보고 내면의 평화를 찾으며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노후에 이렇게 살면 편안하고 행복해진다. 3가지. 제가 은퇴하고 나서 겪었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은퇴한 첫 해에 이런저런 고민도 많고 몸도 마음도 지치더라고요. 어느 날 친구와 차를 마시다가 친구가 그러더군요. 자네, 자기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워야 해. 그 말을 듣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법을 시도해봤고 그 결과로 지금은 훨씬 더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언젠가는 은퇴를 맞이하게 됩니다. 은퇴 후의 삶은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여정이죠. 그런데 노후의 삶이 항상 평탄한 것은 아닙니다. 건강 문제, 인간관계, 자기 만족 등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은퇴 후에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깨달았습니다. 이 원칙들이 제 삶을 크게 바꿔놓았어요. 첫째,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자신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욕심을 버리고 단순하고 소박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셋째,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먼저 돌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3가지를 실천하면서 저는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했고 더 깊은 평안과 행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여러분께도 제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충분합니다. 함께 해봐요. 첫 번째로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제가 은퇴한 후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혼자만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요. 은퇴하고 처음에는 매일 아침 공원에 가서 산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한 어르신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혼자 산책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고 하셨어요. 그때 저는 혼자만의 시간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삶의 방향을 재정립할 수 있습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고 했잖아요.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입니다. 현대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정보가 넘쳐나면서 스트레스가 많아졌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이런 스트레스를 풀고 마음의 평온을 찾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사람들은 더 안정감을 느낀다고 해요. 이는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창의력을 자극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많은 예술가와 과학자들이 고독 속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심리학자 칼 융도 자기 내면으로의 여행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여행이라고 했습니다. 고독 속에서의 성찰이 창의성과 깊은 통찰을 이끌어내죠. 하루 중 일정한 시간을 정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 동안에는 외부의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세요. 예를 들어 아침 일찍 일어나 명상이나 산책을 하는 것은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독서, 글쓰기, 명상 또는 취미 생활과 같은 자기 개발 활동을 통해 혼자만의 시간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을 성장시키고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버지니아 울프도 자신만의 방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창의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위해 독립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연 속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매우 유익합니다. 자연은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심리적 회복력을 높이고 정신적 피로를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정신적 휴식을 제공합니다. 이는 우리가 더욱 명료하고 차분한 상태에서 삶을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특히 노후에는 이런 정신적 휴식이 더욱 필요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자신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는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우리가 삶의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철학자 칸트도 삶의 의미는 자기 자신 안에서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외부의 조건이 아닌 내면의 평화와 만족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노후의 삶은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은 이러한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정신적 안정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노후를 더욱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은 애욕으로부터 근심이 생겨난다. 어느 날 동네 작은 도서관에 갔는데 거기서 한 어르신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분은 항상 평온한 얼굴로 책을 읽고 계셨는데 알고 보니 평생 동안 애욕을 내려놓는 법을 배워서 그렇게 편안하게 지내신다고 하셨어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저도 애욕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애욕이 왜 근심을 가져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애욕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애욕이란 쉽게 말해 우리가 무언가를 갖고 싶어 하는 마음,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대하는 마음 등을 말합니다. 이런 마음은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지만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근심과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애욕이 있는 곳에 고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욕심과 집착을 가지면 그만큼 마음이 불편해지고 불행해지기 쉽습니다. 애욕은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하고 싶어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고 결국엔 그 욕심 때문에 고통을 겪게 됩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욕망을 줄이는 것이 진정한 부를 얻는 길이다라고 했습니다. 욕망을 줄이면 마음이 더 편해진다는 말이죠. 애욕은 인간관계에서도 많은 갈등과 스트레스를 초래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많은 기대를 하게 되는데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조건 없이 서로를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애욕은 우리 내면에서도 불안과 불만족을 일으킵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불안해지고 얻더라도 그 만족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찾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와 만족이 진정한 행복의 원천이라는 것이죠. 명상은 애욕을 내려놓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명상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적 안정감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추구하는 것도 애욕을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물질적인 욕망을 줄이고 자연과 교감하며 살아가는 것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단순하게 살라, 더 단순하게라고 했습니다. 복잡한 욕망을 버리고 단순한 삶을 살라는 조언이죠. 현재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할 때 더 이상의 욕망은 줄어들게 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은 더 높은 수준의 행복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애욕을 내려놓으면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외부의 조건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과 수용을 통해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계에서의 갈등을 줄이고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게 합니다. 애욕을 내려놓음으로써 우리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외부의 조건이 아닌 내면의 만족과 평화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죠. 노후의 삶은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합니다. 애욕을 내려놓고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애욕을 내려놓으며 내면의 평화를 찾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노후를 더욱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기 자신을 먼저 돌보라. 제가 은퇴하고 한 가지 큰 깨달음을 얻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은퇴하고 몇 달 동안은 가족과 친구들을 챙기느라 제 자신을 돌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몸과 마음이 지쳐가고 있음을 느끼고 나서야 나 자신을 먼저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죠. 그날 이후로 자기 관리를 시작하면서 삶의 질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자기 자신을 먼저 돌보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먼저 챙기느라 정작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를 먼저 자신에게 쓰라고 하는 이유가 있죠. 자신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주변 사람들도 잘 돌볼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아브라함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와 안전 욕구가 충족되어야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은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충분한 수면 등이 우리의 전반적인 건강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이렇게 자신을 잘 돌보는 것은
노후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은 감정적 안정과 스트레스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명상, 요가, 심리 상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감정을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이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고 과식이나 편식을 피하세요. 또한 적절한 수분 섭취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양학자들이 강조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건강한 식습관이 건강한 삶을 만듭니다. 충분한 수면은 신체 회복과 정신적 안정에 중요합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연구에 따르면 성인은 평균 7-8시간의 수면이 필요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신체적 피로와 함께 정신적 스트레스도 증가하게 됩니다. 취미 생활과 자기 개발을 통해 삶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독서, 음악, 미술, 여행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의 관심사를 발전시키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긍정 심리학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행복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명상과 마음 챙김은 정신적 안정과 감정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몇 분씩 명상 시간을 가지거나 마음 챙김을 실천하여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자신을 잘 돌보면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자신이 건강하고 행복하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집니다. 자신이 만족스러운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은 삶의 만족도를 크게 증가시킵니다. 작은 성취감과 만족감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노후의 삶은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돌보는 것은 이러한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을 사랑하며 내면의 평화를 찾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노후를 더욱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에 산책을 하던 중에 오래된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는 저보다 먼저 은퇴를 했는데 항상 평온한 얼굴로 지내더군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자신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도 실천해 봤는데 정말 삶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정말 중요해요. 저는 아침마다 짧은 명상을 하거나 산책을 하면서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진정한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되고 삶의 방향을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게 되죠.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여러분도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살면서 많은 욕심과 집착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 말씀처럼 애욕이 있는 곳에는 고통이 따르게 마련이죠. 저는 친구의 조언을 듣고 불필요한 욕망을 내려놓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더 많은 것에 감사하게 되더군요.
여러분도 작은 것에서부터 욕심을 내려놓고 단순하게 살아보세요. 마음의 평화를 찾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먼저 돌보는 것입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며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요가와 산책을 통해 몸과 마음을 돌보고 취미 생활을 통해 삶의 즐거움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을 돌보는 습관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결국 노후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으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열쇠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을 잘 돌보고 진정한 행복을 향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노후는 우리 인생의 새로운 장입니다. 이 장을 어떻게 써내려갈지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어요. 자기 자신을 먼저 돌보고 내면의 평화를 찾으며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